나이를 거꾸로 먹는 기분이 드는 곳. 그래서 자꾸 보고 싶고 듣고 싶은 CJ 올리브영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올리브영은 어떻게 오프라인 뷰티 1번지가 됐나요? 1999년 새로운 세기를 앞두고 분주했던 이때 올리브영 1호점이 문을 열었다는 사실 아시나요? 건강은 약국, 미용은 화장품샵, 생활용품은 슈퍼라는 공식을 파괴한 최초의 한국형 드럭스토어가 바로 올리브영이었습니다. 1990년대 CJ는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관심도 커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20, 30대 여성을 타깃으로 최신 브랜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트렌디한 뷰티 스토어를 오픈합니다. 저는 기억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1999년에 대학 새내기 준비로 첫 화장품을 올리브영 신사점에서 샀어요. 2010년대 원브랜드 로드샵들이 전성기를 맞이하면서 올리브영도 차근차근 올세권을 구축해 나갔어요. 1호점 오픈 후 어느새 25년,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새해 첫 행보로 CJ 올리브영을 방문해 화제가 됐는데요. 실적뿐 아니라 일하는 방식 등 질적으로도 CJ그룹의 경영 철학인 온리원 실천의 모범 사례로 꼽힌 CJ 올리브영. 그룹의 어엿한 주력 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무엇보다 올리브영은 단순히 유명한 브랜드에 의존하기보단 유망한 중소 브랜드를 발굴하는 데 진심이었어요. 그 뒤엔 2030의 트렌드를 귀신같이 캐치하는 그분들이 있었는데요. 올리브영의 꽃이라 불리는 상품 기획자, 바로 MD입니다. 안녕하세요. 올리브영 7년차 MD 쿤누입니다. 강력한 상품력으로 올리브영을 업계 1위로 만든 1등 공신이죠. 그러니까 올리브영 MD분들이 진짜 대단한 게 이게 사실 쉽게 비싼 제품들, 유명한 제품들 들여오면 되는데 이걸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다 개발하기도 하고 발굴하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특히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올리브영은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했는데요. 잘 나가던 매장들도 줄 폐업하던 당시 올리브영은 오히려 매장을 열리는 강수를 뒀어요. 모두가 망한다고 했을 때 새로운 팬데믹 트렌드를 분석해 카테고리를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엔 치료보다 예방을 중시하는 트렌드를 따라 슬로우 에이징, W 케어, 이너 뷰티 등 뷰티와 헬스를 아우르는 라이프 스타일 플랫폼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뷰티 채널이 된 전략은 뭘까요? 올리브영은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몰을 연계한 옴니 채널 전략에 집중해왔어요. 2017년에 처음 온라인몰을 론칭하고 첫 해 매출이 600억 원 정도였는데 6년 만에 연매출 1조 원을 기록했거든요. 비밀인데 사실 올영입에서 다 알려줘? 여기에 가장 큰 공을 세운 게 2018년 업계 최초로 선보였던 당일 배송 서비스 오늘드림이에요. 고객이 주문한 상품을 가까운 매장에서 배송해주는 방식인데 코로나19 때 이 서비스 수요가 크게 늘었어요. 때마침 그 시기에 오프라인 매장을 늘렸다고 했잖아요. 전국 지하철역보다 많은 매장들 덕분에 온라인 물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거죠. 또 온라인에서 주문을 한 뒤 오프라인 매장에서 물건을 찾는 오늘드림 픽업 서비스는 온라인 고객들이 매장에 나왔다가 추가 구매를 하게 되는 연계 매출로 이어져서 옴니 채널의 시너지를 제대로 내고 있다고 해요. 안 그래도 올리브영이 개미지옥인데 오늘드림 찾으러 갔다가 꼭 옆에 있는 거 사고 와. 그리고 도심형 물류 거점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렇다 보니 일명 백화점 브랜드들도 올리브영과 손을 안 잡을 수가 없겠죠. 합시다. 러브. 나랑 같이. 1999년 첫 매장을 오픈한 이후 매출 1조 원 달성까지 17년, 2조 원 돌파까지 5년이 걸린 걸 감안하면 최근 매우 가파르게 성장 중인 올리브영. 지난해 3분기 만에 전년 매출을 넘어섰는데요. 올해가 더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아시아 최대의 화장품 수출 국가가 된 건 파라리 올리브영이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는 프랑스, 미국, 독일에 이어서 세계 4위, 아시아 최대의 화장품 수출국이에요. OEM 위주였던 한국 뷰티 산업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K-팝에서 시작된 한류 열풍과 함께 다양한 중소 브랜드가 자생할 수 있었던 유통 플랫폼,
바로 올리브영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대형 브랜드가 된 롬앤, 마녀공장, 클리오처럼 올리브영에 입점하면서 상장과 글로벌 진출 등 굵직한 성과들을 이뤄낸 신생 브랜드들이 많거든요. 특히 2019년부터 올리브영 글로벌몰을 통해 전 세계 150여 개국으로 날개를 펼친 K-뷰티는 역직구 열풍을 주도하는 중입니다. 보시다시피 일본 뷰티 업계는 메이드 인 코리아가 점령을 했고요. K-뷰티의 불모지였던 미국은 중국을 제치고 국내 중소기업 화장품의 최대 수출국으로 떠올랐습니다. 물론 오프라인의 활약도 만만치 않아요. 대표적인 글로벌 특화 매장인 올리브영 명동타운은 글로벌몰과 매장을 잇는 최초의 오토 쇼핑 플랫폼이자 입점 브랜드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기회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어느새 K-뷰티의 성장 공식이 된 올리브영은 더욱 적극적으로 토종 뷰티 브랜드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글로벌몰에서는 해외 수출 노하우가 없는 중소기업을 위해 각종 해외 마케팅과 물류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인지도가 낮은 중소기업 상품들을 모아서 소개하는 뷰티박스는 북미 쪽에서 하루 만에 완판됐다고 해요. 그만큼 글로벌에서도 K-뷰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는 거죠. 어제보다 더 아름다운 오늘을 만들어주는 CJ 올리브영. CJ 온에어 다음 이야기도 함께해요.